도대체 그러면 이 비법이 뭘까? 네. 이게 좀 궁금한데 좀 상세한 비법을 좀 공개해 주시죠. 하다 보면서 노하우 같은 게 좀 생기지 않나요? 저한테는 진짜 약간 천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아주 좋은 제안을 하게 됐죠. 혹시 야 이건 사적 감정이 개입된 방송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아 이거는 좀 제가 운동을 20대 때 테니스를 좋아해서 대학교 테니스 클럽에서 테니스 치긴 했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운동이라는 걸 아예 안 하고 살았거든요. 네. 걷기, 뭐 숨쉬기, 뭐 이런 거 제외하고 아예 운동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은 했으나 이렇게 막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침 옆에 있는 UPD가 네. 그때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둔 상황이었어요. 실직 상태. 네. 근데 제가 이제 개인 작업실을 얻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작업실에 와서 네. 나랑 같이 이제 사무실을 쓰며 네. 운동을 하자. 저한테는 운동을 해야 될 딱 그 상황에. 그래서 같이 만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요? 네. 그럼 시간으로 따지면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더 했죠. 최소 2시간. 그게 헬스. 아니 헬스는 아니고요. 네. 뭐 일단은 걷기. 걷기도 하고. 그다음 배드민턴. 네. 그다음에 캐치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려면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이게 그렇죠. 성공하는 거군요. 네. 네. 정말 닥치는 대로 운동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5kg가 빠졌던가요?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체중이 확 줄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체중계를 사서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체중계를 재면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UPD랑 계속 그거를 지속할 수는 없었죠. UPD는 또 직장 생활을 또 곧 시작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 뒤부터는 저 혼자 하긴 했었어야 했지만 시작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은 그때 5kg 정도 빠졌을 때 사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이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막 하지만 체중 감량이라는 이랬던 걸 보면서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건가요? 그렇죠. 약간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요? 체중 빠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이거 고수의 향기가 느낌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면 살이 빠지면 또 몸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그런 것도 좀 느끼셨어요? 몸의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그런 거.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수면 패턴도 좀 제가 워낙에 야행성이어서 밤에 이제 잠을 안 자고 좀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뭔가 아침형 인간으로 좀 변하기도 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테니스를 친다고 그래서 이거 뭔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운동할 때도 혼자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뭔가를 계속 해오신 운동하는 건가요? 운동한 부수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랑 친해졌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운동을 했고 새벽에 아버지랑 테니스를 치면서 심지어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고 되도록이면 좀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뭐 혼자서도 운동을 하긴 했죠. 걷기 달리기 같은 거는 기본. 대단하시네요. 근데 운동은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누군가 같이 하고 체중도 좀 줄여지고 몸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셨던 것 같은데, 그 음식 줄이는 거는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음식 줄이는 거는 제가 막 이렇게 식탐이 많지는 않아서. 원래요? 음식 줄이는 거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술을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 정도 마신다고 할까? 예전에요? 네네. 이틀에 한 번? 그때 그럼 한 번 마시면 주량은 어느 정도? 한 소주 기준으로 하면? 술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었어요. 한 소주 한 2병 정도. 2병? 아이고. 식탐이 아니라 주탐이 있었네. 사실 그 정도면은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알코올이? 그쵸, 알코올 중독에 그쵸, 가까운 알코올 중독. 지금 양이신데,
그게 뭐 1, 2년 그렇게 마시진 않으셨을 테니까. 뭐 한 20년 정도. 오, 어떻게 그러면 술을 줄이실 수 있었어요? 그건 좀 쉽지 않았어요. 네. 노력했죠 그냥. 네. 아, 거기에 무슨 딱히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제 어쨌든 이제 본인의 의지로 네, 술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계속 땡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느낄 때가 한 어느 정도쯤 돼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일단은 끊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건 저는 체중 감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란 체중 감량이 어쨌든 매일 체중을 재면서 이 변화 패턴을 보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술을 한번 먹으면은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내가 노력을 했던 게 네. 술을 좀 과음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아, 이제 그거를 느끼신 거구나. 다시 내가 그때의 내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네. 술을 한번 마실 때마다 그게 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네. 어쨌든 체중을 감량하고 당뇨 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강했으니까. 네. 근데 술을 마시면서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일단 술을 마시면은 체중을 감량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네.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술을 많이 마시면 네. 다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죠. 정말 생생한 음주가 필수라는 그 체중 감량의 금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네. 술 끊는데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끊는. 네, 술은 어쨌든 의지로 이렇게 그리고 매일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고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걸 느끼신 거구나.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생기는 기쁨보다 더 크게 되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리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옆에 있는 UPD하고도 같이 열심히 운동할 때 목표했던 체중까지 딱 한 뒤에 야 우리 이 체중에 성공했으니까 우리 맥주 한잔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즐거움으로 좀 그런 즐거움. 계속 참았다가 그때 한번 이렇게 친구랑 맥주 한잔 할 때 또 짜릿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뭐 식단을 바꾸는 데서는 혹시 뭐 어려움은 좀 없으셨어요? 식단은 이것도 UPD랑 같이 했던 건데 그 스마트폰 앱 중에서 이제 매일 먹고 나서 그 식단을 기록하는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 앱을 사용한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도움이 되는 게 실제로 뭐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먹고 무엇을 먹는지 매일 생각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먹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다이어트 편에서 식사일지라고 얘기했던 그 효과죠. 그리고 저는 체중을 매일 잰다는 것을 사실 안 넣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 사례거든요. 체중을 매일 재면서 자기를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체중을 매일 재는 것에 또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은 체중을 꼭 매일 재는 게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을 얘기할 때 체중을 매일 잰다를 뺐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내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제 목표를 크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해내셨다는 거고 그 이후에 자기의 몸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면 먹고 운동하면은 체중이 어떻게 되더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하면서 좀 제일 이거는 좀 힘들었다. 뭐 요거는 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힘든 거요. 네. 사실 다 힘들죠. 그러니까 금주도 힘들고 금연도 사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연 같은 경우는 금연은 사실 여러 번 포기했었고요.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다 힘들죠. 다 힘든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혈액 검사 결과였던 것 같아요. 당뇨병이 되게 명확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어쨌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종류의 질병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고 있음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 내과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그 혈액 검사 결과가 적어도 나빠지지 않게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게 하려고 그 3개월에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나면은 대충 알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쵸. 내가 아니까. 느낌이 딱 와요? 거의 정확해요. 어떤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술을 네. 얼마나 마셨는지. 네. 아무튼 그렇게 내 생활 패턴이 거의 그대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2달쯤 지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만약에 2달 동안에 좀 내가 게으르게 살았으면은 네. 더 열심히 운동하고 아예 술을 안 마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그냥 2년 동안 조금이라도 그 결과가 조금씩은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거 자체가 동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얘기들이 모범적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진료받는 것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자기의 생활 습관이나 활동들 이런 거를 다 조절해가면서 또 평가하고 이것도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아마 상담을 또 그렇게 하셨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을 다 끊는 결과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어우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이 혈압약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처음에 3알 드셨다고 했는데 네. 혈압약을 작년 여름에 아마 하나를 끊고 네. 2알을 계속 지금 먹고 있고요. 예, 예. 혈압약은 그 뒤에 더 줄이지 못했고 네.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는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네. 혈압약은 좀 천천히 끊자고 네,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냥 저는 지금 선생님 믿고 가고 있고요. 네. 좀 빨리 끊고 싶습니다. 네. 혹시 혈압약은 제가 가족력의 혈압은 있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요. 결국은 혈압 같은 경우가 특히 합병증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끊어나가기보다는 왜냐하면 혈압약을 드셔서 혹시라도 생길 위험, 혈관에 노출된 위험을 낮추는 게 더 나으니까. 그리고 노화에 따라서 혈압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자체도 그런 소인이 있지만 혈압이 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통계에서는 65세 되면 사실 50%가 고혈압이에요.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지금은 좋아져도 몇 년, 한 10년 정도 후면은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혈압약은 완전히 끊는다는 것보다는 현재 적정 혈압을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으로 저도 환자분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임 닥터가 이 혈압약은 가성비 최고의 보약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저는 했었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실제로. 네. 특히 이제 소인이 있거나 혈압 환자분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당뇨를 극복한 강준상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네. 이 이야기가 딱 꽂혔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제 당뇨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중요한 팁 몇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팁이라기보다는 사실 10년 넘게 당뇨 혈압 약을 먹고 환자로 살아왔던 건데 사실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지만 제 생활을 바꿔서 실제로 건강해지겠다라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좋은 건 뻔히 알죠.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생각에는 특히 이제 30, 40대 뭐 청년이나 중년의 경우에 당뇨나 혈압이라는 게 이제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거나 이런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약을 먹고 있으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고칠 엄두를 사실 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이 주변에 일단 자기가 당뇨나 혈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걸 주변에 얘기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이런 걸 노력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 친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네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의 경우처럼 뭐 세계 일주를 계획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스스로 건강해지려는 뭔가 동기부여,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저는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너무 대단하시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당뇨라면 만성질환이고 사실 힘들거든요. 약을 먹는 과정에서도 적정 혈당을 유지하는 분이 사실은 환자분 10명 중에 5분이 채 안 돼요, 아직.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적정 혈당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약까지 다 끊어내신 분이 있다는 게 저도 좀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당뇨가 계신 분 또는 주변에 가족분 중에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알 수 있어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할 때 너무 처음부터 큰 목표 세우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래서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성취감들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